임신 8주 차입니다. 아기집이 아주 건강하게 자리 잡았네요.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아, 저기 선생님. 선생님, 우리 누나, 아니, 산모 상태는 괜찮습니까? 애는요? 애는 괜찮아요? 진료실 커튼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방금 의사 선생님이 부른 보호자,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산모의 손을 꼭 잡은 남자.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8주 진단을 받은 저 산모는 마흔이 다 되도록 시집도 안 가고 남동생 뒷바라지만 하던 세상 둘도 없는 효녀, 제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시누이라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가족애인 줄 알았던 그 역겨운 관계, 그리고 그 더러운 비밀을 파헤치고 제 인생을 되찾은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도대체 저 미친 남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평범한 여자 수진입니다. 저희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5살 많은 누나 손에서 자랐거든요. 누나가 공장 다니고 식당 알바해가며 남동생 대학 공부까지 시킨 눈물겨운 남매였죠. 그래서일까요? 남편의 누나 사랑은 좀 유별났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아니 형님은 저에게 있어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옳게 일하느라 힘들지? 반찬해서 문 앞에 걸어뒀어. 비밀번호 누르기 미안해서 그냥 가. 우리 동생이 좀 무뚝뚝하지? 그래도 착한 애니까 옳게가 이해해줘. 내가 미안해. 이렇게 문자로 남겨두고 시집살이는커녕 친언니처럼 저를 챙겨주는 형님 덕분에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 유별난 우애가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형님네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풍경이 좀 기괴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 자, 해. 누나가 생선 발라놨어. 역시 누나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수진이가 해준 건 좀 짜던데. 30 중반이 넘은 남자가 누나가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밥을 아기 새처럼 받아먹는 모습. 처음엔 부모 없이 자라서 애착이 강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도를 넘는 스킨십이 문제였어요. TV를 볼 때 남편이 누나 무릎을 베고 눕는다거나 누나가 남편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우리 강아지 군기 팡팡을 한다거나 제가 옆에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조심스럽게 불만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누나는 나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야. 기저귀 갈아주며 키운 사람한테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야? 당신 사상이 그렇게 불순해? 결국 저는 속 좁고 질투심 많은 여자가 되어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3주 전 남편의 출장날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을 갔는데 밤 11시가 넘어도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죠. 겨우 연결이 됐을 때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왜? 나 지금 바이어랑 술 한잔 하고 있어서.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아주 미세하지만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는데 술집 여자의 웃음이라기엔 너무나 편안하고 또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죠. 찜찜했지만 술자리라니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누이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카톡 프로필을 보니 배경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밤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와인잔 2개. 그리고 상태 메시지, 내 사랑이랑 힐링 여행 중.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편은 부산 출장, 시누이도 부산 여행, 우연일까요? 설마 남매가 같이 간 걸까요? 그렇다면 왜 남편은 저한테 바이어랑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나오더군요. 부산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 2인 조식 포함, 그리고 호텔 내 스파 마사지 이용권 임액, 커플 코스. 남매가 커플 스파를 받나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누이가 남친이랑 갔는데 남편이 결제만 해준 건가? 라고 애써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제 손으로 열고 말았습니다. 의심이 시작되니 멈출 수가 없더군요. 일주일 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뻗었을 때 저는 남편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뽑아와 노트북에 연결했죠. 부산 출장 날짜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영상은 없고 소리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수진이가 눈치채면 어떡해? 아까 전화 왔을 때 시겁했네. 걱정 마. 걔 맹탕이라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알면 어쩔 거야?
지가 감히 우리 사이를 갈라나? 하긴. 근데 누나, 오늘 밤에 그거 안 챙겨왔지? 나 요즘 좀 불안한데. 피임약? 에이, 괜찮아. 날짜 계산 다 했어. 그냥 즐겨, 자기야. 사랑해. 노트북을 닫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누나, 자기야, 사랑해? 그리고 피임약. 모든 단어가 제 뇌를 난도질했습니다. 이건 남매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연인이었습니다. 아니,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연차를 내고 흥신소를 찾아가는 대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서류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려다 막혀서 남편의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이 있는 본가 창고를 뒤지기로 했습니다. 신우이가 출근한 사이 예비키로 신우이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 금고 속에 보관된 낡은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빛바랜 입양관계 증명서와 부모님의 재혼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가 데려온 딸, 남편은 시아버지가 데려온 아들.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법적으로만 묶인 남매였던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20살 누나와 15살 남동생 둘만 남게 된 거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서로 의지하던 남매애가 비틀린 욕망으로 변질된 것은 피가 안 섞여졌다 해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남매, 사회적으로도 남매. 그들은 세상의 눈을 피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도대체 뭐죠? 그들의 완벽한 위장막?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 심지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신우이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이자 남편의 사회적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저는 바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당연한 거고 이 쓰레기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릴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신우이가 헛구역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체했다며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는 신우이.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등을 두드려주는 남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임신이구나. 저는 모르는 척 신우이에게 건강검진을 예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겁이 난 신우이는 거절했지만 제가 끈질기게 권하자 몰래 다른 병원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서 남편이 보호자라며 뛰어들어가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어머, 축하해요, 형님. 아니, 여보, 아빠 된 거 축하해? 남편과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는 배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오해야. 누나가 몸이 안 좋아서 보호자로 온 것뿐이야. 보호자? 의사 선생님이 아기 아빠 찾으니까 내가 뛰어들어오던데.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피임약 타령하던 건 누구였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들의 더러운 신음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두 사람 남매예요. 누나랑 남동생이라고요. 근데 지금 누나 뱃속에 동생애가 들어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닥쳐. 너 미쳤어? 우리 피 안 섞였어. 우리 남이라고. 아, 그래요? 피 안 섞이면 20년 넘게 남매로 살다가 자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랑 결혼은 왜 시켰어요? 당신들 사랑 노름에 왜 나를 끌어들여? 산부인과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오고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그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쪽팔림을 견디지 못한 신우이는 기절한 척 쓰러졌고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비 없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부정행위 및 사기 결혼. 그들이 법정 남매라는 사실, 그리고 블랙박스 증거, 산부인과 기록까지 제출하니 빼도 박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우이는 꽤 유명한 입시학원 원장이었고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지역 맘카페와 회사 블라인드 게시판에 이 사실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상간녀 소송 소장 부본을 그들의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신우이, 발신이는 저. 하지만 봉투 겉면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아주 큼지막하게 적히지 않았을까요? 학원에는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등기가 도착했고 남편 회사에는 점심시간에 도착했죠.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원장님이 남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그 과장 누나랑 살림 차리려고 와이프 이용한 거래. 결국 신우이는 학부모들의 환불 요청 쇄도에 학원 문을 닫아야 했고
남편은 회사 내규 및 품위 유지 위반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나레이터. 법원 조정기일 날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나타난 두 사람. 남편은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누나가 시킨 거야. 나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한 번만 용서해줘. 가스라이팅?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니? 너희 둘 평생 그 더러운 사랑 지키면서 지옥에서 살아. 저는 위자료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시누이가 모아둔 현금 대부분을 받아냈습니다. 그들이 20년간 쌓아온 부정한 관계의 대가였죠. 듣자 하니 둘은 시골 어디 구석진 곳으로 이사가서 숨어 산다고 하더군요. 뱃속의 아이요? 글쎄요. 태어난다 한들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삼촌이라 불러야 할 텐데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는 그들이 준 위자료로 작은 카페를 차려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꿀 때도 있지만 가게 문을 열 때 들리는 맑은 종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 너무 믿지 마세요. 때로는 남보다 못한, 아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옆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